안녕하세요. 오늘은 4학년 1학기 수학 각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각도 첫 번째, 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 그리고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 그리고 각도기로 각의 크기 재고, 직각, 예각, 둔각 등 다양한 각들을 알아봤죠.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각도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삼각자 있는 여러 각들을 이용해서 각을 어림하는 방법, 그리고 각의 합과 차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합,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 합,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인드맵을 그려야 되니까 종이 한 장을 스케치북을 펼쳐주세요. 자, 먼저 가운데다가 동그라미로 오늘 그릴 마인드맵 중심 이미지 제목을 써야겠죠? 동그라미를 그려볼까요? 오늘은 초록색으로 지난 수업 시간에 이어서 동그라미를 초록색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오늘 주제인 각도 2라고 써야겠죠? 각도 2 크게 써주세요. 이렇게 중간을 좀 맞춰가지고 써야겠네요. 그 다음에 오늘은 가지가 모두 4개거든요. 4개 가지를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 2개 그려주고. 그리고 여러분 가지 그릴 때 좀 진한 색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지가 좀 얇아지는데 그러면 가지의 구조가 가지 모양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 복습할 때 좀 불편하겠죠? 좀 진한 색으로.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가지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중심에다가 색도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마인드맵을 꾸며보세요. 꾸미면 뭔가 더 예쁘고 예쁘면 더 공부를 잘하고 싶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목을 썼으니까 이 제목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가지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첫 번째 가지는 이 각도를 어림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림하기라고 써주세요. 두 번째는 각도의 합과 차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합과 차라고 써주세요. 세 번째는 뭘 배우냐 하면 세 번째는 왼쪽 위로 가서 삼각형 안에도 여러 각이 있죠. 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을 알아볼 거예요. 세 각의 합, 크기의 합.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을 알아볼 거예요. 이제 사각형에는 각이 모두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4개가 있겠죠. 그래서 사각형에 그래서 4개, 4각의 크기의 합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각도를 어림하는 방법, 각도의 합과 차, 삼각형, 사각형의 모든 각들의 합이 얼마인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어림하기부터 알아볼게요. 어림한다라는 것은 대강의 값을 맞춘다는 뜻이죠. 근데 어림할 때 뭘로 어림하냐면 삼각자를 이용해서 어림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책상 위에 삼각자 있나요? 삼각자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가지고 보면서 수업하면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삼각자를 이용해서
어림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림한 값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나타내는 방법. 그래서 어림한 값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슉, 여기죠. 슉. 자, 이 삼각자를 이용해서 어림하는 방법인데, 삼각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런 삼각자 가지고 왔나요? 가지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삼각자 있으면. 안 가지고 와도 돼요. 그림 보고 하면 돼요. 자, 삼각자. 이 삼각자에는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삼각자들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좀 길쭉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게 있죠. 근데 이 삼각자는 다 직각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90도인 각이 있고 이렇게 생긴 삼각자를 보면 양쪽으로 45도, 45도 이렇게 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삼각자는 제일 뾰족한 부분이 30도, 그 다음에 조금 덜 뾰족한 부분이 60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자를 보면 여러 각들을 알 수 있는데 90도, 60도, 45도, 30도 같은 각을 알 수가 있죠. 이 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의 각도를 어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자의 기준각과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는 이 각이 지금 이 파란색 각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판단하면서 실제 값과 가까운 값을 어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런 각을 이제 크기를 어림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이 각과 제일 비슷한 각을 삼각자에서 찾는 거예요. 어떤 걸 찾으면 될까요, 여러분? 30도. 이게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30도를 딱 갖다 대보는 거예요. 이 꼭지점, 이 삼각자의 각의 꼭지점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대봤더니 이거는 삼각자의 30도 부근인데 이 30도보다 이 각이 좀 작은 거예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얼마로 어림하냐면 30도보다 조금 작으니까 어림해서 약 20도라고 어림을 했어요. 20도라고. 조금 작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더 많이 작아서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약 30도, 15도라고 어림할 수도 있겠죠. 30도의 반이니까. 훨씬 작다 하면 10도 이렇게 어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림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각도는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어림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림한 각도를 나타낼 때는 약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요. 이게 정식으로 잰 게 아니라서 딱 맞지는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약이라는 말을 붙이고 각도는 도로 나타내니까 약 몇 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20도라고 어림했잖아요. 이때는 약 20도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마인드맵으로 돌아가서 어림하는 방법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까 우리 삼각자의 기준각으로 비교를 하면서 어림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삼각자의 기준각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작은 각부터 네 가지니까 가지를 4개 그려주세요. 네 가지를 한번 여기다 써보세요. 삼각자의 기준각. 작은 것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30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45도가 있었죠. 그리고 60도.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90도. 이렇게 모두 4개의 기준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기준각을 이용해 가지고 재려는 각과 비교를 해서 조금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림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어림한 값을 나타낼 때는 실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각과 실제 값에 가깝게 어림하는 거잖아요. 우리 머릿속으로. 가까운 값을 머릿속으로 어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림한 값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약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요. 약 몇 도. 만약에 약 20도라면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여러분? 어림한 값을 나타낼 때. 약 20도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읽을 때는 약 20도. 그래서 요거는 삼각자로 어림해 봤더니 약 20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잘 알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과제에서는 삼각자를 이용해서 각도를 어림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밑으로 가서 각의 합과 차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합과 차니까 가지를 두 개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합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차라고 써주세요. 먼저 각도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각도의 합에 대해서 슉 가서 여기 있네요. 자, 각이 이제 다른 두 각이 있죠. 얘는 보니까 40도인 각이고 얘는 50도인 각이에요. 그럼 두 개의 각을 합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또 합치면 몇 도가 될까요? 자, 먼저 두 각을 합친다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두 각이 겹쳐지지 않게 이어 붙인다라는 거예요. 40도 이렇게 놔두고 이거하고 겹치면 안 돼요. 겹치지 않게 정확하게 이렇게 한 변을 맞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50도를 여기다가 이어 붙여 놓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40도, 여기서 50도니까 이 각이 모두 합쳐지면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만큼은 40과 50을 더한 90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을 합친다라는 것은, 각의 합이라는 것은 두 각이 겹쳐지지 않게 이어 붙여서 만든 각의 크기라는 것이죠. 이걸 구하면 50 더하기 40은 9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마인드맵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40도인 각이 있어요. 더하기 50도인 각이 있어요. 자, 요 두 각을 합치면 몇 도가 나올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조금 전에 설명한 걸 가지고 떠올려 보세요. 자, 정답은 뭐냐? 정답은 40과 50을 더하면 90이죠. 90도예요. 자, 그리고 각의 합이 무엇인지 뜻도 잘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 이제 각도의 차를 한번 볼까요? 각도의 차로 슉 가서 여기 있네요. 자, 이번에는 90도인 각, 직각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30도를 뺄 거예요. 빼면은 무엇이 나오는지 두 각도의 차를 구해볼까요? 자, 각도의 차라는 것은 두 각의 차는 이 큰 각 안에다가 작은 각을 겹쳐 넣었을 때 겹치지 않는 부분의 각의 크기예요. 그래서 큰 각이 아까 90도잖아요. 이 90도에다가 작은 각 30도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겹치지 않는 부분, 여기까지는 겹치고 겹치지 않는 여기 이 부분, 여기가 바로 차의 값이죠. 그랬더니 90 빼기 30을 했더니 60이 되죠. 60도가 바로 여기 90도와 30도의 차가 되는 것이죠. 자,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마인드맵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90도 빼기 30도는 몇 도일까요? 몇 도야? 90도 빼기 30도. 큰 각에다가 작은 각을 빼면 되잖아요. 그래, 이제 6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의 차가 무엇이고 각의 합이 무엇인지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슉 가서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 우리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은 3학년 때 배웠어요. 평면 도형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평면 도형은 변과 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삼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삼각형. 여기다 아무 삼각형이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꼭지점이고 꼭지점 안쪽으로 이렇게 각이 있어요. 각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밖에 변도 있죠. 이렇게 선분 둘러싸고 있는 선분. 이게 바로 이제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각 세 개의 합이 얼마인지 요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슉 가서 삼각형의 세각의 합 여기 있네요. 자, 선생님이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귀엽게 생긴 삼각형이 나왔네요. 이 삼각형이 궁금한 거예요. 자기 몸에 있는 세각의 크기의 합은 모두 얼마일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똑똑한 우리 친구가 나와서 각도기로 재어보면 알잖아요 했는데, 그러면 다 알겠죠. 지금 우리는 이제 각도기로 재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도기 없이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도기가 없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일단 삼각형을 잘라야 돼요. 이렇게 각이 딱 이렇게 나눠지도록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조각이 3개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조각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이 각들이 한 점으로 모이도록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도록.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지금 좀 벌어져 있는데 완전히 붙여야 돼요. 이렇게 벌어진 틈이 없이 완전히 붙이면 이 각, 이 각, 이 각이 어떻게 된 값을 알 수 있어요. 요 각, 요 각, 요 각이 각각의 변이 겹치지 않게 딱 이어 붙였어. 그러면 이 각들의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예요. 선생님이 그 원하는 답은 각도의 합을 알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두 각이 겹쳐지지 않게 이어붙이는 게 각도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하면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은 어떤 걸 배우면 그걸 가지고 응용하거나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세 각을 한 점에 모이도록 변이 겹치지 않게 붙이면 이 변들의 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변들의 합을 봤더니 일직선이 돼버렸어. 일직선은 몇 도일까? 일직선은 180도예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면은 360도거든요. 일직선은 이걸 딱 반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180도예요. 그래서 모든 삼각형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이면 일직선이 돼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항상 뭐가 돼? 옳지,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든 다 이 안쪽의 각들의 합은 180도가 돼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친구들은 나중에 각도기로 한번 아무 각이나 그려놓고 재어보세요. 그럼 180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마인드맵으로 돌아가서 자,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 항상 뭐가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항상 뭐가 나온다고 했어? 항상 몇 도가 된다고 했죠? 일직선 180도라고 했죠. 옳지, 180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각을 낸 다음에 제 세 각을 한 점에 모으면 무슨 모양이 된다고 했죠? 무슨 모양이 된다고 했죠? 아까 그림 생각해 보세요. 쭉 이거 뭐예요? 일직선이 된다고 했죠. 일직선. 그래서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반드시 180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이 왜 180도가 됩니까? 물어보면 삼각형을 조각을 내서 세 각을 한 점에 모으면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일직선이 180도니까 항상 180도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각형의 네각의 크기의 합을 알아볼까요? 사각형은 각이 4개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네각의 크기의 합을 알아보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으로 한번 쭉 가볼까요? 슉 여기 있네요.
자,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가 나와요. 요런 사각형이든 요런 사각형이든 360도예요. 요거는 무슨 사각형이에요, 여러분? 이건 뭔 사각형이에요, 이거는? 직각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죠. 내각이 모두 직각인 직사각형이에요. 내각이 모두 직각이니까 90 곱하기 4를 하면 4, 9, 36이 되겠죠. 360도예요. 그런데 이건 알겠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닌 것들도 360도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각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조각을 만들어요. 그리고 각각의 각 꼭지점이 한 점을 모이도록 이어서 붙여요. 이렇게 붙이면 사각형의 안쪽에 모든 합이 안쪽의 각이죠. 안쪽 각의 모든 합이 360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바퀴니까. 그래서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밑으로 가서 그럼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하나가 있어요. 앞에 우리가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180도의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 그런데 사각형을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누면 여기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삼각형의 합은 180도잖아요. 각의 합은. 삼각형이 두 개이면은 당연히 180 더하기 180에서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또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를 이번에는 세 개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비좁으면 이쪽으로 해도 돼요.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얼마가 나온다고요? 항상 360도죠. 그리고 이걸 이제 360도가 나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각형을 네 조각을 내요. 그리고 이 네 각을 한 점으로 모아요. 그러면 몇 도가 나오겠죠? 360도. 한 바퀴가 돌아가는 360도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방법이 있었죠. 사각형을 한 두 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삼각형 두 개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만들면 삼각형 하나의 세 각의 합은 180도죠. 그런데 삼각형이 두 개 있으니까 얼마가 나오죠? 360도예요. 그렇죠. 아주 쉽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가 항상 360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걸 잘 이해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어떤 문제를 내볼까요? 먼저 삼각형으로 가서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 각이 80도예요. 그 다음에 이 각이 60도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각을 지금 모르는데 각은 꼭지점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죠. 각, 기역, 디귿, 니은. 그래서 이 각의 크기는 얼마인지 식을 쓰고 답을 한번 써보세요. 알려주면 안 되고 조용히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 각은 몇 도가 될까요? 식을 써야 돼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 합이 모두 180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 180도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 요거 더한 것은 180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두 각은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알고 있는 것들을 빼줘 버릴게요. 80. 또 빼버릴게요. 60.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요것만 남아야 되겠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80에다가 80을 빼면 뭐 100이 남네요. 100에다가 60을 빼면 얼마가 남아요? 40. 답은 40도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까요? 내려가서. 자, 요런 문제가 있네요. 이번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인데 각도가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는 뭐야? 요거는 무슨 표시죠, 여러분? 요거는 직각 표시죠. 직각은 몇 도예요, 여러분? 90도죠. 그러면 각, 요거 모르는 거 이거예요. 니은, 디귿, 리을의 크기는 얼마인지 식을 쓰고 정답을 쓰세요. 쉽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먼저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라고 했죠. 그래서 360도. 그럼 아는 각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이것도 알죠. 요렇게 생긴 거는 90도예요. 그래서 90도 빼고, 또 90도 한 번 더 빼고, 110도도 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0도, 90도는 180도잖아요. 360에 180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180이 나와요. 180에다가 110을 빼면 이건 머리쌤으로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 70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 값은 7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정답이 70도 구했나요? 나 구했다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모르는 것 같아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소연이 몰라? 모르는 친구 잘 이해 안 되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그래요? 보세요. 우리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우리 요 부분만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예요. 그러니까 요각을 다 합치면 36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세 각을 알고 있으니까 이 세 각을 모두 빼면 나머지 알고 싶은 요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70도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렇게 알면 요것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바로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왜 360도가 나오는지 오늘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거 한번 빠르게 훑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뭘 배웠냐면 삼각자와 각도, 삼각자를 이용해 가지고 각도를 어림하는 방법. 이때 중요한 것은 삼각자의 우리가 기준각을 뭘 알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런 두 가지 모양에서 각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각이 어떤지 요런 걸 좀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 값 한 값을 나타낼 때는 약 몇 도, 약 20도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각의 합과 차도 배웠죠. 각의 합이라는 것은 두 각을 겹치지 않게 이어 붙여서 나오는 각. 그래서 더하기로 구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각의 차는 두 각을 큰 각 속에다가 작은 각을 끼워 넣었을 때 겹치지 않는 부분. 그래서 뺄셈으로 구한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180도가 된다는 걸 배웠죠. 왜냐하면 세 각을 한 점으로 모았을 때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각들을 한 점에 모으면 일직선이 돼요. 일직선은 180도죠. 그래서 모든 삼각형은 180도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도 배웠죠. 항상 360도가 돼요. 요건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각을 한 점으로 모으면 360도가 돼요. 아까 삼각형 했던 것처럼 이렇게 네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각들을 한 점으로 모으면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360도죠. 그리고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하나는 180도니까 180 곱하기 2를 하면 360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180, 180 해가지고 360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